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불안함이 불러온 훈풍.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방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방산주도 뭐 이렇게 지수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으면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뭐 전체 방산주들 다 합쳐봐야 섹터가 크게 이제 시총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얘네들이 오른다고 해서 뭐 지수가 하락을 멈춘다든지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 무언가 어떤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라는 거는 좀 뭐 의지를 해볼 그쵸, 만하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섹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트럼프한테 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또 네. 오늘 장 끝나고 소식 나온 것 중에 니키 헤일리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하겠다라고 또 결정했다. 네. 소식이 나왔으니까 트럼프 고맙다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사실 뭐 거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돈줄도 끊겼고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거의 완성이 됐죠. 재대결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지지율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약 한 2% 정도, 45.6%, 바이든이 43.5% 이렇게 해서 한 2% 정도 앞서는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뭐 바이든이 되면 뭐 기존대로 가는 거니까 뭔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네. 만에 하나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보여줬던 행보 나태 탈퇴하겠다. 네. 니네들이 돈 더 내라. 뭐 한미 이제 연합 사령부의 비용 부담도 굉장히 높게 불렀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장사꾼으로서의 접근을 또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EU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어떤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안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유럽이 너무 그동안 이 안주해 있었던 맞아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이미 뭐 워낙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 K방산이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덕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글로벌 안보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기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무기를 사서 구매를 해서 쓰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이 되는 기간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팍팍 찍어낸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 지금 잘 팔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EU에서 무기 요번에 나온 이슈가 무기 자금률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들이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국내에는 좀 악재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 조달의 문제라든지 EU라는 거는 이제 각 유럽의 나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또 2030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네. K방산이다라는 관점으로는 시장이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풍산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폴란드에 공장을 지금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쵸. 네, 폴란드로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폴란드에 공장이 있으면 네, 거기서 찍어내서 네. 걔네들이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뭐 좋지 않겠나. 그쵸, 그래서 그쵸.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제 좀 진출을 많이 해서 유럽을 좀 많이 도와주는 네. 그런 형태로 간다라면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미국 무기를 요번에 전쟁 터지면서 수입한 게 미국의 이제 전체 수입량의 60%가 미국 무기였거든요. 네. 나머지를 거의 우리나라가 채웠다. 이렇게 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청궁2라고 해가지고 네. 4조 한 3천억짜리 무기 수주한 거 LIG 넥슨원 그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산 관련된 어떤 수주는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높다 보니까 현재 신고가 가는 뭐 흐름에 있는 이런 K 방산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의 K 방산주 그중에서의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게 사실 지금 이거는 너무 오른 것 같아. 이건 뭐 신고가고 막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향후 밸류도 측정이 좀 쉽지 않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패키지로 ETF를 담는 것도 하나의 ETF. 방법이지 않겠나. 방산 ETF요? 네, 그렇죠. 네. 가장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리랑 K 방산 F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구성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한국 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화 오션 같은 거, 선박 이제 구축함이나 네네.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죠. 잠수함이나 현대로템, LIG 넥스논, 그다음에 한화, 그다음에 현대위아, 하나시스템, 풍산, 진짜 다 STM 들어가 노트북 있네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냥 하나 딱 사시면 K 방산 소외될 일은 없다. 아. 그냥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올라가고 하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거 사놓으면 알아서 다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ETF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안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나는 방산 쪽에 베팅을 하겠다. 근데 각각 종목별로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ETF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리랑 K방산 FN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방산 관련해서 보시는 탑픽 있으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저는 LIG 넥스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되나 이런 좀 우려가 나올 무섭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기업이 방산 기업일까요? 아니면 로봇 기업일까요? 아, 그래도 방산 아닙니까? 일단 뭐 관련했을 때 실적 같은 경우야 방산이 찍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 받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 특히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천궁을 좀 사우디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뿐만 아니라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 UAE에 이어서 사우디까지도 좀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았다 보니까 중동 쪽으로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는 점이죠. 오늘 좀 단독 뉴스가 나왔던 게 중동의 방산 큰손들이 네. 왔다 어. 이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연코 LIG 넥스원 떠오르셔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에 대한 기업도 지분 인수를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봇 기업들 지금 실적 제대로 나온 기업이 많이 없죠.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네, 없다고 봐야죠. 네. 네. 몇몇 기업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 지금 그 높은 밸류를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성장성 때문에 지금 그 주가를 인정받고 있는 건데 LIG 넥스원 지금 그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로봇 쪽도 기업 인수를 진행했다 보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 앞으로 있네요. 성장성도 크게 열려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과 방산과의 시너지. 지금 좀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강아지. 뒤에 그쵸. 총을 네. 달아가지고 앞으로 지금 그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있는데 네.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네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LIG 넥스원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지만 5선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 방산 관련해서는 LIG 넥슨을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또 고점에 있다 보니까 살짝 조정이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